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나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업을 할 건데요. 우리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학생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놀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의 이 그림에서의 문제점 여러분 혹시 알 수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하고 좀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놀 수도 있고 나가서 뛰어놀 수도 있는데 지금 각자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스마트 쉼 센터라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는 인터넷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단체거든요. 그곳에서 제목을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가이드라인의 순서에 따라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자,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거 말을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스마트폰이란 말은 알고 있죠? 과의존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의존만 떼서 볼게요. 의존. 의존의 뜻은 의지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과는 너무 많이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스마트폰을 과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 약간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너무 의지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몸이 많이 상하겠죠. 거북목이 된다든지 허리 디스크가 온다든지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인터넷을 많이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 내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들을 접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세 번째는요,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맨날 스마트폰만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더 혼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인터넷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게임 안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싸울 수도 있고 SNS 상에서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친구랑 만나더라도 스마트폰만 하게 되죠. 그러면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만 중요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가 세운 계획을 잘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스마트폰 사실 재밌잖아요. 게임도 재밌고요.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과 SNS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못 갈 수도 있고요. 학교에 아침에 일어나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밤에 너무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키가 더 잘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스마트폰만 하다 보면은 등도 굽게 되고 손목도 아프게 되고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뛰어놀지 않으니까 비만한 친구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점들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사용 상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손가락 접기를 하는 건데요. 손가락 접기 게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건데 질문에 내가 해당이 되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라는 거는요, 스마트 쉼센터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쉼센터에서는 4단계에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맞다, 아니다 로만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은 간이 검사고요. 여기서 내가 많이 나왔다고 진짜 스마트폰 중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의심이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자가 점검을 한 뒤에 스마트 쉼센터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볼게요. 1번,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 해당되면 손가락 접고요. 해당이 되지 않으면 손가락을 접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스마트폰 그만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만두는지, 아니면 부모님과 약속한 것 1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라는 것들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잘 끝내지 못한다. 해당되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부모님과 30분 하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친구들은 접어주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스마트폰을 뺏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입니다. 오타가 났어요. 스마트폰을 뺏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뺏어야만 그만둔다. 해당되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네 번째,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해당되면 손가락을 접어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이 좋다. 인터넷도 해당돼요. 컴퓨터도 해당되고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스마트폰, 그러니까 운동하거나 친구들이랑 노는 것, 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친구들은 손을 접어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하루에도 계속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고 한다. 아침에도 스마트폰 하고 싶고 저녁에도 스마트폰 하고 싶고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하고 싶은지 점검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부모님과 자주 싸운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고 스마트폰 그만해야지, 공부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을 땐 스마트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손가락을 접어주면 됩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놀이나 공부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해서 혹은 인터넷을 해서 아침에 온라인 수업이나 학교 와서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는 친구들은 접으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거나 자세가 안 좋아진 친구들 하나 또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접은 손가락 수가 5개 이상이라면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는 게 너무 어려우면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이 링크는 따로 첨부해 놓겠습니다.